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네, 북한이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북한을 이끌어내려 애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은 왜 이런 도발 행위를 선택했을까요?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북한은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지금 1월 들어서 해가 바뀌자마자 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이제 미사일 발사하면서 열차도 운행 재개를 했는데 중국과 왔다 갔다 하는 화물 열차. 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동안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좀 잠잠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관망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그렇다면 기존에 해왔던 미국을 상대로 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가려면 필수적인 물자는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과의 화물 열차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필수 물자를 조달하는 방향으로 재개시킨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참 어폐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게 예. 대화를 하자는 신호입니까? 그게 이제 특히 우리가 미국을 향해서?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남 대미 압박이고 미국의 자세 전환을 촉구를 네. 하고 그를 통해서 자세 전환한 미국이 테이블에 앉게 하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입장을 보면은요. 미국의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이 얘기하는 미국의 대북적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과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정도까지 북한이 힘을 발전시켜야 이 얘기는 핵 능력을 발전시켜야 이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이 생각할 때는 균형을 잡혀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에는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그 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힘으로 대적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핵 능력을 발전시킨 상황에서 북한의 능력을 인정받는 협상. 이게 북한이 노리고 있는 협상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야 북한이 미국의 국가 위상이나 국력에 비견되기는 쉽지 않은데 적어도 핵을 갖고 있고 그 핵을 쏘아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만 시켜준다면 미국도 우리를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협상장에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북한의 계산이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북한 전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ICBM이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수중 잠수함에 지금 핵무기를 장착한 SLBM도 이제 개발 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 태평양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미국을 향해서 또 핵무기를 날려보낼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전쟁을 하면 북한이 미국한테 제재 이렇게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전쟁이 났을 경우에 그 미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맞겠지만 그중에 한 발이라도 샌프란시스코든 워싱턴에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그 단 한 발의 그 어떤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위협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북한이 노리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남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한은 미국의 종속 변수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에 따라오는 게 남북 관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힘센 속된 말로 제일 힘센 놈이 미국을 잡으면 남한은 그냥 딸려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거는 우리 정부가 이른바 운전대론, 중재자론 이때 한번 여기에 김정은 총비서인가요? 관심을 좀 가졌던 건가요? 그건?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 이때는 한번 남한이 한번 정말 그 정도 힘이 있나?
그러면 한번 남한 정부를 뭐 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미국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뭔가 큰 타협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을 이용한다는 예.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그 사안을 어떤 표현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보면 북한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가 중재자로서 역할로서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을 매개하는 네. 이런 입장을 설명을 했을 텐데 김정은 그 총비서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협상의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면 남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두 번 만나보고, 근데 이제 두 번 만나서 하노이에서 결렬이 되고 나서는 네. 이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그 기차로 6,000km 이상을 타고 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회담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지금 지난해 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나서 일부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우리도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건 좋은데 지금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새해 들어서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상당히 냉정합니다. 냉정한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어떤 시각은 일차적으로는 미국이고 남한도 지금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뭐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잖아요. 아무 말 못한다. 북한을 향해서 뭐 국방부든 통일부든 실제로 안정식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뭐라도 남북 관계 실마리를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도발이라는 표현 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시점에서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를 우리가 도발로 규탄하고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현 정부든 아니 이 다음 정부든 북한은 핵 보유를 위해서 꾸준히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단기적으로 이게 도발이니 아니니 무슨 용어를 쓰니 안 쓰니 이거는 북한에 뭐 따끔하게 한마디 하니 안 하니? 이거는 굉장히 표피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야 너는 자라서 신이 되거라 가슴에서 피가 배어나는 시를 쓰거라. 최백호 씨의 시인과 군인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으신다고 하면은 상당한 위안과 힘을 얻으실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겠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분들, 또 그런 것을 보도하는 언론인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 내 나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